안녕하십니까. 보면 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. 지연 변호사입니다. 네, 변호사님 최근에 마약 사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죠? 그렇죠. 그리고- 진짜 접근이 쉬워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쉽게 마약을 취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. 맞습니다. 근데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의뢰인으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쵸, 어떤 게 네. 있습니까?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? 이런 것을 제일 많이 듣는데 그 네. 중에 최근에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네. 마약 사건도 벌금형이 가능하나요? 라는 질문이었어요. 네네. 딱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? 법정형을 보면 벌금형이 있는 마약들이 있긴 해요. 그쵸? 그런데 이 법정형과는 별개로 실무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절대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등 다양하겠죠. 그렇죠. 네. 네. 주로 어떤 것들이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지, 안 나오는 이유는 뭔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네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마약이라고 하지만 그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. 그죠, 많죠. 그리고 무슨 별표 같은 데 보면 화학식이 네. 그림으로 막 그려져 있어요. 그걸 전부 다루는 건 좀 어렵고 실무에서 제일 많이 취급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, 네. 필로폰, 그 다음에 대마는 보통 뭐 떠렉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네.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합성 대마, 그러니까 대마가 아닌 보통 브이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세 개의 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뽕, 필로폰. 네. 그건 어떤가요? 법정형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필로폰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투약한 경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1항 2호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정형 상으로는 벌금형이 가능하고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만 있기도 합니다. 네. 주로 그런 경우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좀 많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일까요? 그렇죠. 그거는 네. 뒤에 가서 한 번에 좀 네.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대만은 어떤가요? 대마는 필로폰보다도 더 법정형이 가볍습니다. 네. 대마의 경우에는 흡연을 한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61조 1항에 해당해서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돼서 이 경우에도 벌금이 가능하고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을 했을 때 가장 벌금형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대마 맞아요. 흡연이라고 그런 것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맞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합성 대만은 어떤가요? 합성 대마 브이액이라고 부르는 거는 네. 정확하게는 JWH 그 다음에 대시 018이라는 그런 명칭을 써서 좀 어렵게 되어 있죠. JWH 018 및 그 유사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항에 따라서 법정형이 굉장히 무거워요. 그래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서 벌금형이 불가능합니다. 이게 중독성이 높은가 봐요.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예. 네. 이게 최근에는 이 브이액에 손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마약만 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.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, 산범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마약을 취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브이액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법정형이 현저히 높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그러면 합성 대만은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하고 네. 그렇다면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가능한 필로폰과 대마 관련해서 이 두 개의 마약 관련해서 벌금형이나 또는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벌금형이랑 기소유예가 나오는 걸 얘기하기 전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네. 싶은데 제가 마약 전담 검사를 할 때를 네. 떠올려 보면 표가 있어요. 표에 네. 어떠한 양형 인자들을 쭉 집어넣어요. 초범인지 네. 그다음에 투약량이 어떤지 있었어요. 이런 것들을 점수를 합산을 해서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아니면 벌금이라든지 부공판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.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는 그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마약류인 경우에 기소유예나 벌금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폰보다는 대마가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마약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경우에 벌금형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투약 횟수와 투약량입니다. 투약 횟수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많다라고 하면 선처하기 힘들겠죠. 맞아요. 근데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한 번 단순 투약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렇군요. 세 번째 또 있나요? 세 번째는 제가 했던 어떤 사건보다도 자수율이 높은 사건이 사실 마약이에요. 네네. 네, 본인이 투약을 하고 찾아와서 자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자수를 한 경우에도 본인은 단약 의지가 있다는 그런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참작이 됩니다.
그리고 일단 약이기 때문에 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치료하는 노력 그렇죠. 뭐 이런 것들도 고려되겠네요. 그렇죠. 재범 방지 노력이 좀 구체적으로 네. 단약 의지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. 네.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그 단약을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약을 복용받고 치료를 받는 경우, 그다음에 주변인들한테도 알려가지고 네. 단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는 처벌을 하기보다는 재범하지 않도록 오히려 선처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.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됩니다.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가지의 어떤 가지 사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전제의 조건이 안 되면 기소유예나 낮은 게 불가능하겠죠? 그쵸. 그게 뭔가요? 기소유예는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바로 초범인 경우여야 기소유예를 좀 고려해 볼 수 있고 맞습니다.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을 사실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. 다만 예전 범죄랑 지금 재범과 아주 오랜 기간, 막 수십 네. 년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생각을 네. 해볼 수도 있겠죠. 그게 아니라 단기간에 재범을 한 경우라면 사실은 이 모든 양형 참작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형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마약 사건은 그 특유의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특정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수사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항들이 참작 요소가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. 그렇죠. 마약 사건을 해본 변호사랑 좀 상담을 해서 양형 네. 자료들을 좀 잘 찾아서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 그런 생각됩니다. 거 같습니다. 마약은 하면 안 됩니다. 네. 여러분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